UAM 뉴스 브리핑입니다. AAM, UAM, 드론 공유 서비스 관련 전세계 주요 뉴스의 헤드라인, 핵심 이슈 분석, 한 대의 칼럼을 담아 정기적으로 브리핑하고자 합니다.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 주시면 UAM 뉴스 브리핑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 오늘은 먼저 미국 MIT에서 발행하는 기술 분석 잡지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기사를 토대로 배터리 이슈에 대해 짧게 말씀드리고자 합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는 미래 기술 분석 부분에서 신뢰할 만한 매체로 평가받고 있습니다. 2022년에 발표된 내용인데요. 제목을 위협하면 전기동력 항공기의 이륙을 막는 것은 이것입니다. eVTOL 등 전기동력 항공기가 과연 이륙할 수 있을지에 대해 분석하고 있는데요. 핵심은 배터리 이슈입니다. 현 시점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가 eVTOL 등 전기동력 항공기를 이륙시키기에 과연 충분한가에 대해 적고 있습니다. 저는 이번 주도 대학에서 배터리를 강의하고 왔는데요. UAM과 연계해서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는 저도 당연히 주목하는 이슈입니다. 기사는 하트 에어로스페이스, 라이트 일렉트릭, 사 등의 사례를 소개하면서 전기동력 항공기의 미래는 배터리의 에너지 밀도 개선에 달려있고 현 시점 대비 2배가 되어야 함을 소개합니다. 가령 전기동력 항공기의 경우 버티포트에 바로 착륙할 수 없는 상황이 발생하면 일정 시간 주변을 선회할 수 있는 추가 에너지가 필요하고 비상시에는 인근 버티포트로 이동해서 착륙할 수 있어야 하니까요. 여기서 배터리의 기본 개념을 간단히 정리하겠습니다. 배터리의 성능을 나타내는 여러 기준 중에서 출력과 에너지가 있는데요. 출력은 배터리가 얼마나 강하게 전류를 내보낼 수 있느냐이고 그 전류로 얼마만큼의 일을 할 수 있느냐, 일을 하는 능력을 에너지라고 합니다. 그런데 우리는 서로 다른 배터리에 일을 하는 능력을 비교하거나 체크해야 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이 경우 에너지 밀도라는 개념을 사용합니다. 중량당 에너지 밀도, 부피당 에너지 밀도. 이러면 서로 다른 배터리라도 질량 혹은 부피를 기준으로 일을 하는 능력을 비교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일반적으로 배터리의 크기가 클수록 에너지도 커지지만 무작정 크고 무거운 배터리를 사용할 수는 없는 것이니까요. 특히 항공기처럼 하늘을 비행해야 하는 경우는 더욱 그렇습니다. 이 내용을 참조하시고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기사를 읽어보시면 도움이 되실 것 같습니다. MIT 테크놀로지 리뷰의 기사 원문 주소는 영상 설명란에 기록해 두었습니다. 최근 탄소 중립 이슈를 선도하고 있는 EU에서 2035년부터 기존의 내연 기관차 판매 금지를 확정했다는 뉴스가 대대적으로 보도되었습니다. 막판 독일의 입김으로 합성연료 주입 등의 우회로가 생겼다지만 실질적인 내연 기관차 퇴출 법안 시행이 마침내 확정됐습니다. 참고로 저는 저서 UAM에서 탄소 중립 이슈의 등장 배경부터 시작해서 전기동력 이동수단의 부상으로 내용을 전개한 바 있습니다. 이제 EU에서 탄소 중립 이슈를 법제화했고 내연기관 자동차의 판매가 중단되면 전기차로 대표되는 전기동력 이동수단, eVTOL 등 전기동력 항공기도 더욱 조명을 받을 것입니다. 어렵고 더디지만 결국 가야 할 방향인 것이죠. 향후 에너지 밀도 개선 및 전고체 배터리 개발 상황을 주목합니다. 요 근래 eVTOL 제조사의 배터리 관련 기사가 이어지고 있는데요. 에어택시든 화물 드론이든 배달 드론이든 배터리는 가장 중요한 이슈 중 하나입니다. 이어서 주간 글로벌 헤드라인을 살펴보겠습니다. 하늘택시 UAM 언제쯤 일상화될까? 국내 기사 중 추천할 만한 기사인데요. 미국의 FAA 등의 가망 인증으로 기체의 안전성은 확보하겠지만 상용화 초기 국토부 로드맵에 언급한 바와 같이 1km당 운임 3,000원은 어려울 것이라는 내용을 담고 있습니다. 사실 eVTOL 기체 한 대를 만들어서 가망 인증까지 완료하는데 대략 1, 2조 원이 소요되는데요.
조기에 대량 생산이 힘들다는 현실을 감안하면 eVTOL 판매 단가는 높아질 것으로 보입니다. 이런 구조상 조기 1인 운임이 1km당 3,000원은 비현실적이라는 지적입니다. 경제성과 관련된 내용인데요. 아직 읽어보지 못하셨다면 한 번쯤 읽어보시기를 추천드립니다. 더불어 기사에는 짧게 언급되었지만 도시 내 기체 이착륙장, 즉 버티포트 확보와 법 정비 과제의 중요성은 제가 다른 영상에서 여러 차례 언급해 드린 바 있습니다. 우리는 세계 최초의 eVTOL 사전 상용화 서비스를 시작하려고 준비하고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야망입니다. 파리공항 운영사에서 밝힌 내용입니다. 볼로콥터의 볼로시티, 멀티로터형의 대표적인 eVTOL인데요. 2024년 운항을 준비하고 있습니다. 계획대로 시행된다면 대중의 반응을 처음으로 확인하는 기회가 될 것입니다. 미국의 대표적인 항공사 유나이트 항공과 아처가 미국 시카고에서 최초로 정리동력 에어택시 노선을 발표했습니다. 노선은 시카고 북서쪽 교외의 오헤어 국제공항과 북미 최대의 VTOL 시설인 버티포트 시카고입니다. 1시간 이상 소요되는 이동 시간을 대략 10분으로 단축할 것을 기대하는데요. 2025년 상용 서비스 목표입니다. 아처가 이런 일들을 잘하죠. 유나이트 항공과 아처는 앞서 뉴욕 맨하튼과 뉴요크 리버티 국제공항을 10분 내로 연결하는 에어택시 운항 계획을 공개한 바 있습니다. 이어서 조비가 전 FAA 청장을 이사로 임명했다는 기사도 있네요. UPS 및 베타가 아랍에미리트 연합에서 정기동력 화물 배송 테스트를 시작한다는 기사입니다. UPS의 탄소 중립 노력과 베타의 기술이 접목된 시도입니다. 이 항이 중국에서 형식 증명 인증 완료가 임박했고 지역 내 eVTOL 납품을 목표로 한다는 기사도 있습니다. 실제 CAAC의 인증 발급 여부가 주목됩니다. 일본 쪽 상황을 볼까요? 일본에서 처음 조종사 탑승 eVTOL 시연을 완료했다는 기사입니다. 총 9번의 시험 비행을 오사카에서 완료했다고 합니다. 일본 유미우리에서 발행하는 영자신문 더 재팬 뉴스의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재팬 포스트가 일본 최초로 거주 지역에서 비가시권 드론 배달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기사입니다. 드론 배달 서비스 상용화를 위해 꼭 필요한 것이 거주 지역 비가시권 비행인데요. 도쿄에서 레벨 4에 해당하는 드론 배달 테스트에 성공했다는 기사입니다. 우리나라 뉴스도 살펴볼까요? 세계에서 가장 자유로운 UAM법을 조속히 제정한다는 기사가 있습니다. 더불어 기차에 내려서 UAM 갈아탄다, 강릉역 등의 미래형 환승센터가 건설된다는 기사도 눈길을 끕니다. 연계 교통편 강화를 위해 필요한 인프라인데요. 규추가 주목됩니다. 오늘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시청해주셔서 감사하고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해주시면 UAM 뉴스 브리핑을 보다 빠르게 확인하실 수 있습니다.